안녕하세요. 네, 김혜성입니다. 저희 카페에 이렇게 하하밍님이 가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거나 이론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촬영 중이고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법인 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가산세 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암기해야 할 세율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카페에 이제 제가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여기에 요약 정리의 시험지를 들어가 보시면 백데이터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러고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이제 2062번 수원산업으로 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수원산업으로 들어가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연습을 한번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우리가 수정 신고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면 가산세를 계산을 하는 식은 아마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질 거고, 그래서 미납세액의 3%, 그 다음 미납세액의 2.2 나누기 만분의 2.2 그리고 미납 일수만큼을 계산을 해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6월 귀속, 6월 지급의 원천징수 신고는 7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담당자의 실수로 문지율 사원의 직책수당 100만 원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반영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수정 신고일은 7월 30일로 하고, 그 다음 미납일수는 20일로.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원단위 미만은 절삭, 그러니까 버리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우리가 6월로 현재 6월 귀속이니까 6월 달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감은 이미 신고 납부가 다 됐기 때문에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서 6월분에 가셔서 문지율 사원에 직책수당 100만 원이 누락됐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직책수당을 1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소득세가 변경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급여 자료를 변경을 해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정기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1회차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금과 그 다음에 간이세 이렇게 산출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기로 우리가 95만 9,500원에서 마이너스 77만 7,700원을 빼주시게 되면 18만 1,800원이라고 하는 미납세액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미납세액이 우리가 18만 1,800원 만큼에 대해서 곱하기 3%,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0.0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얘 먼저 계산해 주시고 그럼 n 플러스 이용을 하시고 다시 미납세액 18만 1,800원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2.2 그리고 나누기 만, 그리고 일수는 20일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18만 1,800원에 곱하기 0.03 그러면 5,454원이 나오겠죠? 여기서 n뿔 그냥 저장 플러스 저장 해놓고 다시 18만 1,800원에 대해서 우리는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리고 곱하기 20일을 하게 되면 799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또 n뿔하고 mr 눌러주시면 둘의 합계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그랬으니까 6,253원.
6,253원만큼을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의 가산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의 가산세를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있는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서 법인 조정에 2번에 가시면 여기에 가산세 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산세 계산서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미제출 가산세. 그러면 첫 번째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출증명서류 미수치란 얘기는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래 적격 증빙을 수치해야 되는데 이 적격 증빙을 미수치하였다. 그러니까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것들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3만 원까지는 간이 영수증 받아도 되죠. 그 3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 2%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이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초과 영수증을 100만 원짜리 하나를 뭐 잘못 받은 게 있더라.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2만 원 가산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그냥 명칭 자체가 이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 그냥 그대로 갖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등 변동사항의 미제출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만 원만큼. 대신에 여기서 뭐라 했죠?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면 50% 감면. 그 50% 감면이라는 게 여기 있는 2번이에요. 그래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2번을 적용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 지급 명세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우리 근로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 미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산세 1%, 3개월 이내 제출을 하게 되면 50% 감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것에 미제출, 여기가 근로자예요. 미제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미제출하였다. 그러면 5만 원의 가산세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25,000원, 50% 감면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3개월 이내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럼 간이지급 명세서는 여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일용근로하고 그 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일용근로는 위에 칸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분은 아래 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뭐 100만 원 누락하였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번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100만 원 2번 적용해 주시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고, 그래서 일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해서만 3개월까지 신고하면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건데요. 계산서도 우리가 부가세 법에서 우리가 우리가 계산서 합계표를 원래 제출을 해야지 되는데 부가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되고 0.5%고 마찬가지 1개월 이내이면 50%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는 계산서 합계표, 여기 보시면 미제출 가산세에 뭐 예를 들어서 계산서 1,000만 원 누락하였다. 1개월 이내이다. 그러면 2번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계산서, 뭐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 그 다음 지급명세서를 조금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지출증명서류는 감면이 없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안 되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두 개로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는 감면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산세에 대한 걸 정리를 조금 한번 해봤고요. 저희 카페에 다시 보시면 저희 카페에다가 다시 업로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연습도 여러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 하밍밍 님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시간을 조금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